자, 이번에 소개시켜드릴 논문은 2017년에 나왔던 Advanced Materials and Interfaces라고 아주 유명한 저널에 발표됐던 논문이 되겠습니다. 이 역시 포토 시스템 2를 이때 폴리머와 이제 컴포지트 머티리얼을 만드는 건데요. 근데 이때 이제 폴리머는 컨덕팅 폴리머 폴리피롤을 이제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컨덕팅 폴리머에다 뭐를 도핑했냐면은 벤조큐논이라는, 그러니까 산화환원을 아주 잘하는 그 물질을 도핑해서 이제 사용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제조된 요 물질 이걸 이제 입힌 다음에, 그죠? 그 다음에 이제 ITO 위에서 이제 폴리머라이즈 시킨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을 가지고 비드에너지 변환을 이제 시도했습니다. 한번 이에 관한 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이 구조가 이렇게 됐습니다. 에노드 구조가 이 사람들은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 겁니다. 역시 이제 ITO 이제 전극을 사용했습니다. 투명한 전극이죠. ITO 전극 위에다가 이제 폴리피롤을 성장시키는데, 용액에다 피롤을 모노머를 집어넣고 정규학적으로 상당히 양의 전압을 걸어주면은 피롤이 중압이 되어서 폴리피롤이 됩니다. 그러니까 전기 중압이기 때문에 전극 표면에서 성장을 하게 되겠죠. 그죠? 전극 표면에서 이렇게 이제 그림은 이렇게 아주 딱 표면에 이제 거의 이제 수직으로 이제 선을 형태로 성장을 한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이렇게까지 멋있게 될 수는 없는 거고요. 어쨌든 전극 표면에서 성장을 하게 됩니다. 네, 여기다 이제 벤조큐논을 이제 도핑을 시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PS2를 이제 위에다 입히는 거죠. 그런 다음에 빛을 쪼여주면서 이 빛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변환시키는 그런 실험을 시도했습니다. 일단 이것이 이제 전반적인 이런 스킴이 이제 되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자세히 보도록 하죠. 자, 보시면은 이게 전극 표면에 형성된 폴리피롤이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다 그물망적인 이건 위에서 이제 내려본 겁니다. 이제 그물망처럼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이제 아주 전형적인 이제 폴리머가 된 뒤에 그 모플러드가 이제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 부분을 이제 이것을 이제 단면을 이제 찍은 건데요. 전자 현미경 사진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요게 약 1 마이크로미터 두께로 여기 폴리피롤 막이 이렇게 형성된 것을 알 수가 이제 있습니다. 1 마이크로미터, 그죠? 그래서 요거 이제 이 B번 그림을 보시면은 이것을 좀 더 이제 확대한 이제 그림이 되겠습니다. 확대한 그림이 이제 되고요. 여기는 두께는 2마이크로미터라고 그랬네요. 요게 이제 1마이크로미터, 한 2마이크로미터 이 정도 두께로 입혀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이걸 이제 확대해서 보면은 이건 이제 템 사진이 되겠죠. 요 이제 폴리피롤이 이제 직선적으로 이렇게 폴리머라이즈가 되니까 보시면은 두께가 약 130 이제 나노미터 정도의 두께의 폴리피롤이 이렇게 잘 합성이 됐다, 이걸 알 수가 이제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벤조큐논이 이제 도핑이 이제 됐는데, 요 그림을 보시면은 이것은 폴리피롤 이것을 이제 좀 더 확대해서 이제 본 겁니다. 그래서 요 벤조큐논은 뭐랍니까? 어떤 역할을 하냐, 그 역할을 기대한 것이 이제 있는데, 벤조큐논은 템플레이트, 이게 이제 PPY 벤조큐논 나노 와이어가 걸어준 전압에서 이게 이제 폴리머가 될 때 하나의 템플레이트 역할을 할 것이다. 뭐 그런 역할을 그런 기대를 하고 실험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 얻었으면은 이것을 특성을 이제 분석을 해야 되는 거죠.
잘 보시면은 여기 이제 요거는 이제 벤조퀴노니 구조고 요것은 피로리 구조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질소에 일렉트론 페어가 이렇게 있기 때문에 이것도 뭐죠? 이제 파이 일렉트론이 여기 6개의 파이 일렉트론이 여기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상당히 폴리머가 됐을 때 전기를 잘 통하는 물질이 되는 거죠. 이렇게 이제 먼저 IR 스펙트럼을 찍어서 여기 NH 스트레칭 여기 질소가 있으니까 여기 이제 스트레칭 밴드가 나오고 기본적으로 이런 거는 다 그냥 보는 겁니다. 뭐 이런 거야 그냥 통상적으로 보는 거고요. 근데 여기에 이제 벤조큐논이라는 요 분자가 여기에 도핑이 되면은 여기에 나타나지 않았던 뭐 새로운 피크가 나타나죠. 비록 이제 작긴 하지만은 그죠? 1563 웨이브 넘버 뭐 등등 해서 이렇게 여러 개가 나타납니다. 여기에 이제 표시한 것은 벤조퀴논에 해당하는 그런 피크가 되고요. 또 엑스페이스를 통해서 여기에 산소도 있고 질소도 있고 또 이렇게 탄소도 있다. 그래서 산소는 여기서 벤조퀴논에서 나온 거고요. 질소와 탄소는 여기 벤조퀴논과 피롤에서 이제 나온 거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보시면요, 이것을 좀 더 어느 부분이냐면요, 이 부분입니다. 탄소의 원S 이제 스펙트럼을 좀 더 확대해서 이것을 각각의 성분으로 이렇게 디컨볼루션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탄소가 보시면은 여기가 여기 질소와 연결된 탄소와 또 탄소 요 탄소 이것이 분위기가 다 다릅니다. 그죠? 또 여기 보시면 벤조퀴논에 탄소와 산소가 또 이렇게 결합이 되어 있죠. 그런 마이크로 인바이러먼트가 다르기 때문에 여기 있는 요 엑스페이스 이것을 확대해서 우리가 보면은 각각으로 성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그냥 확인 절차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자, 이건 아까 제가 보여드린 것 같습니다. 이것은 그죠? 이제 보여드린 것 같고 어쨌든 이렇게 이제 ITO 우에 폴리피롤 벤조퀴논이 도입된 폴리피롤 요 막을 입히고 그 위에다가 여기 PS2를 분리해서 입힌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것을 이제 빛을 온오프 시키면서 이제 포토커런트가 얼마나 많이 흐르는가 이제 보는 것입니다. 아까 비해서는 아까 전에 논문에 비해서는 이 결과가 좀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보시면은 ITO나 ITO에 그냥 PS2만 입혀졌을 때는 빛을 쪼여줘도 별로 포토커런트 흐르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ITO에 폴리피롤만 입혀졌을 때도 이제 별로 흐르지 않고요. 그죠? 이제 반면에 ITO에 폴리피롤과 PS2가 입혀져 있는 경우에는 어때요? 여기 약간 빛을 쪼여주면 약간 이제 전류가 포토커런트가 흐르는 걸 알 수 있고요. ITO에 이제 폴리피롤하고 벤조퀴논이 입혀져 있으면 약간 저 포토커런트가 좀 더 흐릅니다. 그런데 이제 진짜 이제 포토커런트가 많이 흐를 경우에는 이 세 가지 성분이 다 있을 경우입니다. 즉 ITO에 폴리피롤과 벤조퀴논 그리고 PS2가 입혀졌을 때 이렇게 빛을 쪼여주면은 물론 포토커런트가 즉시로 이렇게 증가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전자 전달하는 그 속도가 그러니까 여기 PS2로부터 여기 IT로 전자 전달되는 속도가 있죠. 아마 이 벤조퀴논이 이제 이동하면서 이제 전자가 이동이 돼야 되기 때문에 속도가 좀 늦습니다만은 어쨌든 상당히 큰 전류가 포토커런트가 흐른 것을 알 수가 이제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나와 있지 않지만은 여기 맨 위에 거 이 상태에서 이것을 DCM 용액으로 처리하게 되면은 포토커런트가 완전히 상당히 줄어들었죠. 왜냐하면 DCM유는 광합성을 방해하는 그런 분자이기 때문에 이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한번 그림을 이제 보시면요, 여기 이제 I2에 이제 폴리피롤, 벤조퀴논, PS2가 다 있을 때는 약 한 300, 한 80 나노암페어 per 스퀘어 센티미터 정도 되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지 않은 경우에 그러니까 여기에 벤조퀴논이 없는 경우에 비해서 11.8배가 더 많은 포토커런트가 흐르고 여기에 또 이제 폴리피롤과 벤조퀴논이 다 없으면은 그 경우에 비해서는 39배 정도의 이제 큰 포토커런트가 흘렀다 이런 결론. 그래서 결론이 뭐냐? 이런 성분이 다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광합성을 하는 명만을 하는 PS2도 필요하고 이것을 이제
전극과 연결해주는 폴리피롤도 필요하고 거기에 또 벤조큐논이라는 이게 이제 말하자면 미디에이터 역할을 하는 거죠. 요 물질도 다 필요하다. 그런 결론 어떻게 보면은 사실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그런 결론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시면은 걸어주는 인과 전압에 따른 포토 커런트의 크기를 이제 재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뭐 녹색으로 된 것은 폴리피롤과 벤조큐논이 없는 경우에 PS2만 ITO에 입혀진 경우는 포토 커런트 자체가 별로 흐르지 않았죠. 물론 인과 전압이 크면 클수록 좀 더 증가는 했지만은 별로 크게 이제 큰 인상은 별로 주지 못합니다. 반면에 이제 폴리피롤과 벤조큐논이 입혀진 상태에서 PS2를 입힌 다음에 실험을 하면은 인과 전압에 따라서 쭉 증가합니다.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증가한 다음에 약 0.3V 이상 더 이상 걸어줘도 포토 커런트가 더 이상 증가를 안 합니다. 어떤 한계에 이제 도달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걸 한번 다시 그림을 보시면요, 여기에 폴리피롤이 이렇게 쭉 수직으로 서 있다고 하는데 완전히 이런 건 아니죠. 이렇게 일단 그림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전자가 여기 물이 분해돼서 나오는 전자가 요 포토 시스템 2와 2를 거쳐서 이제 이 사람들은 여기서 이제 QA, QP 요게 이제 PS2 안에 있는 전자들이 관여하는 이런 큐논 분자가 됩니다. 이로부터 요 폴리머 백본을 통해서 전자가 이동한다. 이제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죠? 이제 그렇게 되고요. 그런데 요 한번 오른쪽 그림을 이제 보시면은 이거를 여러 번 이제 씻는 것에 따라서 포토 커런트 리스판스가 하나도 안 씻었을 경우에 비해서 좀 줄어드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거를 씻으면은 아무래도 그 성분들이 이제 씻겨 나가기 때문에 이제 그렇다고 이제 볼 수가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요 이제 그럼 벤조큐논 이게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요거 한번 두 번째 보면은요.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됐을 때 이게 이제 이제 폴리머 요 필름에서 이제 프리한 상태 벤조큐논이 이제 디퓨전템에 따라서 요 이제 포토 커런트가 일단은 감소한다. 이제 그것을 이제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시간에 따른 포토 커런트의 변화를 보는 건데요. 이런 경우 문제점은 항상 이제 제가 말씀드렸듯이 시간이 지나면은 이게 계속 줄어듭니다. 이게 그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은 주로 이제 PS2의 그런 구조가 계속 오랫동안 안정되게 이제 유지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제 그렇습니다. 이것은 이제 레드라이트를 이제 쪼여주면서 실험을 한 것입니다. 보니까 요 성분이 다 있을 때 그래도 여기서 시작하면은 한 1000초 가까이 될 때까지 줄어들긴 해요. 한 46% 정도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반면에 이제 PS2만 입혀진 경우에는 사실 굉장히 원래 상태의 15% 정도밖에 나오지 않죠. 그죠? 이런 결과를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 이제 PS2를 이용해서 빛 에너지 변화를 하는데 이 경우에는 컨덕팅 폴리머와 이렇게 벤조큐논이라는 물질이 다 필요하다. 그런 것을 알 수가 이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더 연구하면은 아마 솔라 에너지 컨버전에 좀 기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저자들은 희망을 하고 있죠. 여기서 일단 멈추겠습니다.